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식갑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식갑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식갑자 무슨 뜻일까? 우리가 모두 10개의 천간과 그 12개의 지지의 기호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을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천간 지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한 이유는 제가 처음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사주 명리학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사주 활자라고 하는 것이 천간과 지지, 줄여서 이제 간지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과 그 12개의 지지가 이 조합을 해서 만들어내는 모두 60개의 간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앞에 60이라고 하는 건 60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갑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갑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되는 거고요. 자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처음 시작하는 글자가 되는 거죠. 간지의 다른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60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육식갑자라고 하는 간지는요, 어디서 많이 듣습니까? 올해가 2023년인데요. 개묘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천간의 개와 지지의 묘라고 하는 두 개의 글자들이 서로 조합을 해서 개묘라고 하는 간지가 되는 거고, 그게 바로 2023년 올해의 이름이다. 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이 정사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날짜도 갑자일이니 뭐 정사일이니 되는데요.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동양에서 이 시간을 나타내는 기호들이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육식갑자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이 육갑이라고 하는데요. 이 육갑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6개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건 또 뭘 뜻하냐?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은 갑이라고 하는 그 천간과 자라고 하는 지지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갑자에서 시작해서 개라고 하는 천간과 해라고 하는 지지가 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개해로 끝난다라고 할 때, 그 안에서 당연히 갑이라고 하는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몇 번 반복되느냐? 6번 반복된다 하는 겁니다. 갑자에서 갑술, 갑신, 갑오, 그리고 갑진, 갑인이라고 하는 이런 6개의 갑이 나온다. 그래서 육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갑과 회갑이라고 하는 게 몇 살입니까? 한국식의 나이로 하면 61세가 되는 거죠. 올해부터는 이 나이를 서양식으로 하기 때문에 60이 되는 건데요. 그게 바로 이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순환을 마감하고 새로운 순환을 시작한다. 그래서 이것을 환갑, 회갑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육식갑자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미 명리학의 역사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래전, 이른바 상고시대라고 하는 시절에 전설의 황제였던 이 황제가 신하 대유에게 천간 지지를 창지하게 시켰다. 그 뒤에 은나라와 주나라에서 천간과 지지를 이용해서 그 날짜를 이제 표기하기 시작했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연을 비롯해서 월, 일, 시라고 하는 날짜 전체를 기록하는 식으로 쓰여지기 시작한 시기는 한나라 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당시부터 이른바 간지기념법, 간지로서 연, 월, 일, 시 모두를 기록하는 전통이 시작되었던 거고요. 이른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이 온전하게 정립되고, 그로부터 명리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 한나라 때의 간지기념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이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만나서 서로 조합을 하는 간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수리에 조금 밝으신 분들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10과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조합을 한다라고 하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돼야 됩니까? 그것은 120개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육식갑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가 조합을 했는데 60개의 간지만 나오게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그것은 육식갑자의 간지들이 만들어지는 일정한 배열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과는 양지하고만 결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음과는 음지하고만 결합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간의 양이 지지의 양을 만나는 거지, 지지의 음과는 조합을 이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양은 양하고만 조합을 하고
음은 음하고만 조합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120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60개가 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식의 조합이 되는가? 천간은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하셨듯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모두 10개가 되고요.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래 모두 12개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양간은 양지하고 음간은 음지하고 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차례로 가게 되면요.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신미, 임신, 계유 이렇게 하나의 어떤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천간은 10개고 지지는 12개가 되니까 마지막 2개의 지지들은 천간의 짝을 못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순환한다고 그랬죠. 다시 갑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지에서 짝을 만나지 못한 술은 갑을 만나가지고 갑술, 그리고 해는 을을 만나서 을해. 그럼 그 다음에 뭐겠어요? 바로 병자, 정축 이렇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모두 6번의 갑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60갑자를 다른 말로 육갑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습을 겸해서 알아둬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60갑자라고 하는 것은 양간은 양지를 만나고 음간은 음지를 만난다는 배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지를 공부할 때 이른바 체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거죠. 기본적으로 지지라고 하는 것이 시간으로 볼 때와 1년을 단위로 해서 볼 때 음양의 구성이 다르다. 그게 이른바 체용의 변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라고 하는 기호, 사라고 하는 기호, 오라고 하는 기호, 해라고 하는 기호 4개의 기호들은 시간의 단위로 표기하는 지지에서는 자는 양이 되는 거고 사는 음이 되는 거고 오는 양이 되는 거고 해는 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 하는 단위로 지지를 다시 구성한다라고 할 때 자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음이다.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을 시작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양이다. 그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사라고 하는 글자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음이다.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을 시작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양이다. 이렇게 체용의 변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60갑자의 배열의 원칙은 체를 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은 자라고 하는 양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60갑자, 즉 60개의 간지를 가지고 사주팔자를 구성한다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임자년, 병오월, 을해일, 신사시라고 하는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천간에는 임병을신이라고 해서요. 임은 양수죠. 즉 양간입니다. 병도 양간이죠. 그리고 을은 음간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음간입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면요. 임자, 자라고 하는 것은 체의 음양을 따르면 양이 되는 거고요. 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체의 음양을 따라서 이게 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라고 하는 것은 체의 음양을 따라서 음이 되는 거고요. 사 역시 체의 음양을 따라서 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양간과 양지가 음간과 음지가 만나는 이런 이제 조합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고 복잡한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60갑자의 배열은 양간은 양지와 음간은 음지와 조합을 한다. 거기서 지지는 체의 음양을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는 이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해석은 용의 음양을 따라서 한다는 겁니다. 임자, 병어, 을의 신사. 실제 이걸 해석할 때는요, 용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는 음이 되는 거고요. 오도 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해는 양이 되고, 사도 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천간과 지지의 음양이 서로 어긋나는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조합은 체를 따르지만 해석은 용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0갑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갑자는 크게 갑자순, 갑술순, 갑신순, 그리고 갑오순, 갑진순, 갑인순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올해가 2023년이니까 내년이 2024년이 되는 거고요. 올해가 개묘년이니까 내년은 갑진년이 됩니다.
즉 내년에 다시 또 10년 단위의 새로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갑진년에서 시작하는 순환이 또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렇게 갑자에서 갑인순까지 모두 6개의 그 갑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보시면요. 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간을 처음 시작하는 글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물상적으로는 보통 큰 나무에 비유를 했고요. 그래서 사주팔자의 이른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갑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요. 비슷한 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식갑자의 구조로 볼 때 갑자와 갑오라고 하는, 자, 이 두 개만 비교해 보면요. 이거를 물상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갑자는요. 물 위에 떠 있는 나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갑오라고 하는 것은 불 위에 있는 나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같은 큰 나무인데 이 나무가 같은 나무겠습니까? 다른 나무겠습니까? 전혀 다른 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사주팔자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이렇게 어떤 하나의 천간 기호가 완전히 다른 조건, 그러니까 정반대의 지지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30년을 주기로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갑자순에 이 대응하는 순은 갑오순이 되는 거고요. 갑자순 다음에 나오는 갑술순이라고 하는 거에 대응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술과 이 대척점에 있는 진이 되니까 갑진순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신순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신과 정반대의 기운인 인, 그래서 갑인순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기가 30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30년을 주기로 이 운의 환경과 조건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해석과도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이것이 갑으로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모든 것도 다 적용이 된다. 그래서 통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그 천간의 기호 하나만 가지고, 지지의 기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이유이다라고 하는 점 역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육식갑자의 성질, 갑으로 시작되는 6개의 간지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육식갑자의 물상이라고 하고 싶은데요. 네, 뭐 물상이라고 하면 크게 시기, 즉 계절로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연물, 동물 이런 것들로 보면 갑자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먼저 시기적으로 보면 자라고 하는 것은 한겨울이니까 한겨울의 나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물 위의 나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동물로 비유하면 자는 뭡니까? 쥐였죠? 그래서 나무를 타는 쥐. 뭐겠어요? 다람쥐 같은 게 되겠죠? 이런 물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갑술이라고 하는 것, 술은 언제입니까? 시기적으로 늦가을이죠. 그러니까 늦가을의 나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큰 산이죠. 산인데 어떤 산입니까? 이건 좀 약간 황폐한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독산의 나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술은 또 동물로 뭐가 되죠?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무 옆에 있는 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갑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신은 초가을이 되는 거니까 초가을의 나무다. 그리고 신은 바위니까 바위 위에서 자라는 나무다. 그리고 신은 원숭이니까 나무를 타는 원숭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도 다 같은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이라고 하는 천간의 기호의 성질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점을 우리가 육식갑자의 물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육식갑자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길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나부모행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신살 명리학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나부모행은 모두 이제 30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 갑자부터 개까지 2개의 간제씩 하나의 나부모행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와 을축 이어지는 간지가 하나의 나부모행이 되는 건데요. 당연히 이제 갑자 을축이 하나가 되니까 그 다음에 뭐겠어요? 병인과 정묘가 또 이제 하나의 나부모행이 되는 식으로 해서 이 나부모행이 30개가 되는데, 이거는 신살명략이라고 하는 자평명략 이전에 당나라 시대에 유행하던 굉장히 핵심적인 이론 중에 하나였습니다. 육식갑자의 물상을 이해하는 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주팔자를 해석하는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특히 어디서 활용이 많이 되냐면 남녀 사이의 궁합을 볼 때 나부모행의 궁합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무슨 띠와 무슨 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연지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주, 즉 연의 천간과 지지, 이거의 나부모행의 속성을 가지고 그 속성이 서로 합하는 건지 충하는 건지 어떤 건지를 보면서 궁합을 보는 법이 여전히 유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연주만 갖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뜻하는 일조를 가지고도 본다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부부불화의 상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종과 패비윤 씨의 궁합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이제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식갑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은 10강과 12주로 이루어진 모두 60개의 경우의 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60개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고대 수메르의 문명이 이른바 육식진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것은 앞서도 이 육식갑자라고 하는 것이 동양 전통의 시간의 역법단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육식갑자를 공부하면서 확인했던 것은 동양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점에서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르는 이런 직선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때 육식갑자로 표현되는 우리 동양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돌고 도는 순환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가 이 육식갑자를 공부하면서 꼭 새겨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육식갑자로 구성되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대자연 속에서 순환하는 시간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순환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추론하는 논리의 차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60개의 간지로 이루어진 사주팔자, 그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